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공인중개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 공인중개사를 따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다시 일었을 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잘 버시는 분도 있고 또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신 분도 있지만 아주 일취월장해서 성공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 후수파파님이죠. 이전에 한번 나오셨어요. 대표님 이전에 했으니까 바로 제가 그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저는 부동산에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네. 다른 기술이 없었어요. 이제 자격증 하나 따둔 것 때문에 그걸로 네. 해서 입문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됐나요? 저는 처음에는 부동산 또는 중개업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네. 공인중개사가 될 거야. 뭐 네.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네. 굉장히 우연찮은 기회에 우연찮은 기회에 그냥 어떻게 흘러 들어왔다? 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시험을 보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시험을 보셨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그만 떠돌아 다녀라. 약간 이런 유언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많이 떠돌아다니셨나 봐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직업이 그 연예인 매니저 생활을 그래요? 몇 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아버지하고 굉장히 많이 다퉈서 거의 몇 년 동안 좀 의절을 하고 그렇군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족사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는 얘기긴 한데 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장래 문제로 이제 부딪힐 때 이제 아버지가 성격이 워낙 세시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형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좀 세시겠네요, 그러면. 예, 경기청에 그 강력주임으로 계시다가 강력경사였어요, 이것도. 예,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그 후배들을 또 양성하는 후배 형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수사지도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걸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세요. 또 부드러우실 때는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네. 단 하나 딱 정해놓으시면 네. 그 정한 대로 무조건 가야 되시는 그래요. 분이에요. 어떤 길이다라고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도리가 별로 없으시고 유도리가 무조건 없으시구나. 가셔야 되시는 네. 분인데 이제 제가 아버지 뜻에 따라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네. 고시원에서 이제 법학원 다니고 하다가 네. 결국 제 손으로 때려치고 하산을 했거든요. 네. 그 일로 아버지하고 장래 문제로 정말 크게 싸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항상 아버지 앞에 앉으면 규서가라고 부르시면 네. 예 아버지하고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조선시대인데요. 근데 그거 외에는 굉장히 다 유해하셨어요. 저를 한 번도 저에게 뭐 손찌검을 하시거나 야단을 치는 적도 없었고 네. 좀 엄하긴 하셨었는데 근데 장래 문제로 굉장히 크게 다퉈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나가.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러고 나와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매니저 생활을 그러셨군요. 원래 제가 그 전에 음악을 또 했었기 때문에 매니저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하고 다시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아버지가 이제 그 항상 제 걱정을 하고 계신 네. 걸 저한테는 그렇게 하셨지만 규석이 연락 왔었어. 규석이 뭐 어디 있대? 걔 아직도 거기 있대? 뭐 괜찮은 데야? 뒷조사 좀 해볼까? 항상 이렇게 제 걱정을 하고 계신 걸 제가 항상 누나들이나 엄마들한테 전해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버티게 했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매니저 생활할 때도 일을 잘 하다가 한때 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연애비리 사건이 한번 잠깐 터졌었는데 네. 어느 날 조금 일부 사건이 터지면서 돈이 조금 이렇게 안 돌기 시작했어요. 어려웠군요. 네, 그래서 저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카드는 정지되고 기름값도 없고 굉장히 좀 고생을 하던 시기가 한 두세 달 정도 있었는데 이제 네.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죠. 네. 아버지가 위암 4기로 3개월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집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그 네. 계기로. 아버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한테는 크신 분이었거든요. 뭐 넘어설 수 없는 산 같은 그 몇 년 전의 이미지는. 네. 그런데 다시 만난 아버지는 이제 좀 많이 아프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암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질병이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매일매일 아버지가 조그매지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그매져 있고 내일 또 보면 내일 또 조그매져 있고 맞아요. 그 아버지한테 차마 지금 카드가 정지되고 백수가 된 상태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한동안 병실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중 생활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제 아침에는 이제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입고 저 방송국 KBS하고 뭐 일 있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예, 나가서 이제 병원 지하 주차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네. 좀 편한 운동복 같은 걸로 갈아입어서
멀리도 못 가요. 기름도 아껴 써야 되니까. 거의 매일 도서관을 갔어요. 그래요.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이렇게 졸다가 또 책 보고 밤 되면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고 딱 하고 아버지한테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아침에 다시 양복 입고 네. 또 출근하고 이 생활을 한동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이제 슈트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에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와보라고 네. 도서관에 와봐. 예 아버지 딱 갔는데 그만해. 연기 그만하라는. 예, 그러니까 아셨군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다 알고 계셨는데 이제 제 자존심 때문에 정말 그 순간에 여러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쥐구멍이 아마 어떻게 보였으면 정말 거길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서 아마 평생을 안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괴감이 너무 일단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막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진짜 보잘것없이 쓸모없는 그런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한테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모습이 그걸로 기억될 거잖아요. 네. 그 자괴감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딱 눈에 들어왔던 게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 시험 뭐 며칠 마감 며칠 전 그래요.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진짜 뭐 지푸라기 같은 진짜 인연처럼 다가왔네요. 예 이거라도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라도 내가 따서 정말 보여드리자. 쓸데없는 아들이 아니다 이거를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증명을 좀 해드리고 보내드리자.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연은 아마도 아버님이 그런 인연을 우연한 기회에 네. 대표님한테 가져온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이렇게 또 네. 성공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질문을 이제 드릴게요. 네. 대표님 지금 그 공인중개 사무실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운영하시죠? 지점을 불사무소죠. 네, 불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합쳤어요. 합쳤어요. 예, 왜냐하면 양쪽에 제가 대표들을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제가.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 할 때 네. 저도 이렇게 한때는 놀이방만 한 적도 있었고 네. 한때는 이제 음식점만 한 적도 있었고 네. 또 한때는 이제 오피스텔만 한 초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상품을 좀 이렇게 정해서 했었어요. 어떤 이제 네네. 단독주택만 할 적도 있었고 네. 대표님 어때요? 중개 상품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다 다루시나요? 아니면 좀 특별히 하나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딱 전문 분야 하나만 그래? 지금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을 주로 상대를 하는데요. 네. 회사들도 똑같아요. 때가 되면은 이전을 하거든요. 네. 또는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조그만 건물을 그렇죠. 사서 네, 사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네. 좀 월세 저렴한 데로 갔다가 잘 되면 또 넓은 데로 옮겼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 주 고객층들을 보면 보통 뭐 무역회사라든가 네. 뭐 디자인회사, 은행권, 법무법인, 세무법인들 뭐 이런 곳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용 부동산 중에서도 네. 상가 파트는 조금 아니고요. 사무실 쪽에 예, 일반 누가 봐도 일반 사무실이다. 이런 파트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 회사들 네. 이전하거나 분사무소 뭐 지점을 내거나 신규 오픈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자리를 잡아드리는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대표님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크게 성공하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예전에 중개업 할 때 이렇게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되고 하는데 네. 대표님도 그 20년 동안 좀 위기나 좀 어려운 시기가 있으셨나요? 뭐 기복은 저도 당연히 있었고요. 뭐 그동안 계속 꽃길만 걸어왔던 거는 그래요. 말이 안 되니까요. 기복은 있었고 뭐 휘청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무난하게 잘 넘어갔는데 네. 한번 제가 간판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왜요? 망해가지고요. 항해서? 예. 왜 망했는데? 제가 좀 어떤 일 때문에 네. 사무실에 신경을 한 3개월 정도 못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조금 이제 아프게 태어나서 이제 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신경을 좀 못 썼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그 당시에 회사의 사무실의 관리를 맡고 있던 실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실장과 그 바로 밑에 있는 직원 5명이 전부 다 한꺼번에 경쟁업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 또 한 2명은 그만뒀고 세상에. 아이는 나중에 이제 몇 번 수술을 거쳐서 살려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신입직원만 있는 거죠. 갓 들어온 신입직원 한 2명만 있는 거죠. 너무 막막한데 네. 보통 사무실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도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쪽에서는 막 매출이 벌어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한참 또 일을 배우고 있고 네. 이래야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싹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한 2명만 있고
아예 이제 치료비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병원비서부터 또 집 생활비도 들어야 되고 그 정도 사무실을 운영을 했으니까 또 사무실 운영 경비도 계속 지출이 되는데 지출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없고. 네. 그 상태로 한 1년 정도를 제가 유지를 하다가 그래요. 예, 결국은 다 날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 다 날리고 또 빚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그게 언제쯤 얘기예요? 그게 한 2010년대 10년? 초반 그때쯤 얘기예요. 한 10년 좀 더 된 일이네요. 네. 그렇게 또 어려운 10년, 네, 그렇죠. 10년 정도 됐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으셨군요. 그냥 승승장구 하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네. 했어요. 네. 저희 단위 TV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40, 50대 분들이 많으시죠. 많으신데, 저는 이제 운 좋게 제 실력보다는 운 좋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네. 제 주변에 보면 이제 40대, 50대 직장 중간에 은퇴해서 자격증 따서 네.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다른 업종들은 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이 부동산은 어때요? 40대, 50대 해도 가능성이 있나요? 냉정하게 보면? 충분하죠. 그래요? 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40대, 50대 분들이시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개인 코칭도 하고 있잖아요. 네. 상담을 하시다 보면 40, 50대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좀 어떠네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공통점. 그래요? 뭐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 사실 이 나이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어디 가서 일을 배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안 나이가 뽑아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경력과 과거의 인맥과 또 중개업도 어차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나도 뭐 사람들 좀 상대해 봤는데 이제 이런 기억을 가지고 막연한 자신감을 오픈을 하시거든요. 막연한 자신감. 예, 요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막연한 자신감도 문제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40, 50대 분들이 사실 가장 왕성하시게 그쵸. 일하실 활동 많이 때잖아요. 하시니까. 활동도 가장 많이 하실 때고 인맥도 좋으실 때고. 근데 그 인맥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있던 회사를 그만둔 이상 거기서 맺었던 인맥들은 나중에 가끔 만나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인맥들이지. 그렇죠. 그 인맥들이 내 중개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막 끌어주고 뭐 밀어주고 할 수 있는 인맥들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은 나는 고향이 여기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몇십 년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면은 뭐 인맥들이 있으니까 될 거야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시는데 네. 보통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친구분이 지인분이 음식점을 차리셨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가서 한번 팔아주시겠죠? 한 번은 가겠는데 네. 두 번, 세 번은 왠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한 번은 가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주변 그 지인분이 차리신 게 음식점이 아니라 네. 공인중개사업소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네. 걸 그분이 초보자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그러네요. 예, 가서 맡길까요? 그렇죠. 그렇지 내 않거든요. 재산인데. 그러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잘못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똘똘한 친구 한 명 앉혀다가 네. 놓고 젊은 친구 하나 앉혀다가 놓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그런 하세요. 분도 많이 계세요. 예, 즉 고민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고민이 40, 50대 분들 그 고민이에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똘똘한 그 젊은 친구가 대표님 밑에 와서 일을 하면 대표님이 일을 못하는 거를 대부분 뭐 전산이라든지 모든 거를 작업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대표님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줄 수 있나요? 그럼 또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친구도 오래 남아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자기가 일을 다 하면서 돈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래 남아있는 가족 같은 사람은 정말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이 사람도 초보라서 알고 보니까 딱히 배울 것도 없는데 네. 근데 이 부분들을 40, 50대 분들이 많이 간과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초보 때 막 시작할 때 네. 막 손님이 오는 게 겁났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죠. 네, 막 브리핑도 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네. 될지. 그래서 손님이 오면 손님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아,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네. 이걸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팔팔 떨어가지고 그때 몇 번은 제 후배한테 와서 나 계약서 쓰는데 옆에서 좀 와서 좀 도와달라. 네. 그래서 막 그 계약서 쓸 때 막 손에 땀이 나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네. 이제 또 그렇다고 이 중개를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다 온전히 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초보자들은 처음에 할 때 이런 실수나 또
좀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상품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시작을. 이거는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조언이 달라져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20대 분이시다라고 네. 하시면 아무래도 주택 전월세,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젊으신 분들, 네, 20, 30대. 20대 분이시라면 그걸 먼저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30대 이상이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종목에는 크게 관계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네.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좀 연령층이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권리금 작업을 해야 되는 상가라던가 네. 또는 매매 같이 좀 난이도가 있는 파트들은 아무래도 한 건을 계약하면 좀 고수익이 올 수는 있지만 네. 그 계약이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특히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도가 조금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시작하실 때는 30대 이상 분이시라도 네. 초보자시라면은 좀 지역에 있는 네. 일반 주택이라던가 또 작은 사무실들 있죠. 작은 사무실들. 근린생활 시설들 이런 거 전월세 위주로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시면 종목을 하나씩 네. 하나씩 또 넓혀가시고, 추가해 보시고 지역도 넓혀가시고.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아마 실패가 가장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이제 초보자가 매매를 하기에는 그 매매 계약서 잘못 쓰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전월세도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주택이나 작은 사무실 위주로 이제 전월세 위주로 몇 번 하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단단히 다져놓고 이제 상품도 넓혀가시고 또 매매로 가고 또 지역도 넓혀가는 그런 전략. 네. 그럼 이제 가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주택 전월세가 초반에 하시기에는 제일 재밌어요. 그죠? 왜냐면 네. 결과가 빨리빨리 뭔가 맞아요. 되게 큰 돈이 들어오진 않는데 맞아요. 결과가 빨리빨리 오거든요. 그래요. 막 이렇게 해놓고 가뜩이나 초보라서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데 계약서 뭐 3개월, 6개월 가도록 안 나오면 네.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막 이렇게 대부분은 멘붕이 그렇죠. 오죠. 멘붕 오죠. 그래서 작게라도 그런 계약서가 나올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네, 그래요. 보통 이제 중개업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도 네. 자격증 이제 땄어요. 네. 근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디 소속 나이는 좀 있지만 네. 좀 그냥 공짜로라도 내가 무료 봉사라도 일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네. 소속군 중에서도 몇 개월 일해 본 다음에 이제 창업하는 거. 어떤 분은 난 남 밑에 있기 싫어. 난 바로 창업하는 방법. 네. 아니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난 참 모르니 좀 똘똘한 실장을 한번 모셔다가 네. 그분을 배워가면서 하는 거. 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3번은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3번은 무조건 100% 실패, 필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 누구 하는 거 안 됩니다. 네. 실장을 두는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네. 어느 정도 일에 알았을 익숙해졌을 때, 네, 그렇죠. 그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느냐, 이제 둘 중에 사실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소속 공인중개사 시절을 반드시 거쳐보라고, 반드시. 예, 반드시 거쳐보라고 저는 조언을 항상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일선 현장에 딱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몰라요. 그렇죠. 진짜 정말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냥. 네,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 실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것은 실무를 시작해 본 다음에 느껴요. 실무를 시작해 보기 전에 자격증을 딱 따고 막 어깨에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때는 네. 전혀 모르다가 그렇죠. 실무를 어느 정도 해봐야 내가 실무를 정말 모르는구나. 고객이 더 많이 알아요. 네, 이거를 그때 가서 느끼는데 최소한 개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기는 좀 쌓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떤 곳은 일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있을 그쵸. 거예요. 네. 사무실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소속 공인중개사 시절을 겪으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뭘 모르는구나 네. 라는 것 정도는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깨달음이라도 가지고 사무실을 오픈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패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내가 뭘 모르는 거를 네. 아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항상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니까요. 성공은. 그 처음부터 개업을 딱 하셨을 때 네.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비용이 네, 그렇죠. 시간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비용이 대표로서 사무실 월세, 광고비 이미 많은 게 다 깨져 있을 때예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